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며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과 함께 국정원 차관급 3명 임명, 또 식약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하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으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호중 국회의원입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할 말은 아주 많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4주차, 더 지켜봐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대통령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성호, 윤호중, 봉욱에 대한 지명은 글쎄요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해보려 해도 납득은 가지 않는데요. 진짜 궁금한 건 누가 이들을 추천했냐는 거죠.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5호선 지하철 방화범이 구속되었습니다. 총 481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160명이 살해당할 뻔한 이 사건에서 범인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는 승객의 항의에 안 죽었잖아 라고 응답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해온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 범인은 지하철 승객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소량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본 것뿐이고 승객들의 빠른 대피 덕분에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논리력은 살인미수범의 그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한 논리력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섰으니 없는 결정적 흠결을 찾으려다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었고 내란수계 윤석열 사단의 막내 주진우 의원은 간염수괴라는 별명을 얻으며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왜 총리 후보도 아닌 나를 검증하냐는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을 공격하려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2억 자산을 가진 김민석 후보의 재산 형성을 공격할 때는 김현장으로부터 20억을 받은 한덕수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정당화하고 생활비 법인카드 사용 의혹, 1억짜리 회원권 누락, 처가 땅 매각 차익으로 50억 수익 등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의 과거 행태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 공격을 하다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국민들의 기억에는 내가 인사검증 대상자냐면서 징징대는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주진우 의원의 과거뿐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경우엔 빠르고 어떤 경우에는 늦습니까? 검찰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접수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사건을 하루 만에 배당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직접 조사도 없이 한밤중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었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은 4일째 사건 배당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신속하게 파기환송하더니 나경원 사건은 사법 역사상 유례 없이 1심에서 5년을 끌고 있습니다. 고발부터 계산하면 6년입니다.
직위원의 룸살롱 접대를 조사한다던 대법원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에 접수된 조희대 고발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젯밤 시킨 택배가 오늘 낮에 도착하고 KTX가 도착해 멈추기도 전에 열차 곧 출발합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왜 기득권층이 연관된 일은 이렇게나 진행이 더딥니까? 3년 만에 어제서야 학위를 취소한 숙명여대처럼 광복되고 나니 태극기 들고 나오는 행태가 많이 보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위원 조희대 사건 빨리 진행하십시오. 시간 끌다 어영부영 연예인 사건 띄어서 넘기는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없을 때는 가능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되새겨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 위원장당 해산심판 청구를 이미 했습니다. 썩어빠진 기득권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온 당력을 집중해 끝장을 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주말이었는데요. 김건희의 휠체어 퇴원쇼부터 윤석열의 특검 구료까지 이쯤 되면 부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검 수사를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이번 사유가 우울증이라는 것도 황당했는데요.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한 한편의 연극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는 과연 왜 탔던 거냐는 의문이 남는데요. 퇴원 직후 차에 탈 때는 멀쩡히 일어나겠고 집에서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일 먹고 휴대전화 보고 집안을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휠체어를 걷어찼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쯤 되면 휠체어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연기 소품이었다는 말인 거죠. 누가 봐도 카메라 앞에서는 아픈 척, 퇴원 후에는 태연한 일상 복귀였는데요. 이게 과연 병원 치료 목적의 입원이었는지 아니면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입원 시나리오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인데요. 조국 혁신당 한가선 청년 대변인의 지적처럼 입장도 쇼, 퇴장도 쇼였던 이번 사태는 재벌 회장들이 써먹던 수법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이 집안은 어디서 그런 매뉴얼을 배워온 건지 궁금한데요. 외신 기자 라파엘 라시드가 한국 권력자들은 반드시 휠체어 단계를 거친다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망신까지 자초한 셈인데요. 국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쇼를 벌인 본인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잠잠한 상황인데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특검 수사 직전에 벌어진 점을 봤을 때 목적은 분명한데요. 수사 대상이 된 김건희에 대한 동정 여론을 유도하려던 계산된 연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는데요.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킨 거죠. 김건희가 연출한 휠체어 쇼는 국민을 향한 조롱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모습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조차 아까운 수준인데요. 특검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특검실로 들어간 윤석열 앞에 등장한 인물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 총경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었는데요. 그 순간 윤석열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며 대우해줄 줄 알았겠지만 조은석 특검은 그런 특혜 따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조은석 특검 본인은 아예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인데 윤석열이 그토록 협상하려 애썼던 상대는 애초에 등장하지도 않은 거죠. 윤석열은 자신과 급이 맞는 상대를 찾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무너졌는데요. 자신이 한때 피의자들을 압박하던 방식 그대로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자신이 과거 써먹었던 심리전 기법에 자신이 걸려든 꼴인데요. 윤석열이 직접 말했던 한 번에 끝내겠다는 발언도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리고 만 거죠. 조사를 거부하던 윤석열을 특검은 다시 불러 본격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주도하던 윤석열이 이제는 언론의 반격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해명은 즉각 반박당하고 있고 여론은 윤석열 부부에 대한 분노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가장 분노한 이유는 그가 과거 권력으로 행사했던 수사기법 그대로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대신 수사관이 들어와 진술을 받고 특검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 뒤에서 조율하고 언론은 실시간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수법은 윤석열이 과거에 자신있게 휘둘렀던 수사 방식인데요.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인데요. 특검 수사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소환, 타인을 통한 압박,
장기전에 의한 심리 붕괴는 윤석열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수없이 목격했고 주도했던 수법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인과응보가 또 있을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그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가는 모습. 김건희의 휠체어 쇼와 윤석열의 특검 굴욕은 이 부부가 국민 앞에서 연출한 희대의 코미디 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데요. 윤석열이 가장 분노한 이유는 그가 과거 권력으로 행사했던 수사기법 그대로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구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조사 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바대로 청춘부니까 진술 다 하셨고요. 더욱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도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원래 특검이잖아요.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근데 뭐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입대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한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특검으로 조사하는 분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특검에서 계속 검사로 신문하는 당사자가 검사로 바꾸는 것을 좀 거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 조율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그 새 인선 발표부터 해서요. 또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특검 논란까지 와 정말 정치랑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이 다 담겨 있네요.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뭐랄까 기대감도 있는데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인물들의 면면하고 또 그들을 둘러싼 논란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먼저 그럼 새 정부 인선부터 볼까요? 대통령실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복목 민정수석 이렇게 임명됐고요. 네. 기재부 구윤철, 교육부 이진숙, 법무부 정성호, 행안부 윤호중, 산자부 김정관, 복지부 정춘숙 이렇게 6분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어요. 특히 그 정성호, 윤호중 의원 같은 국회 출신 인물 발탁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들 보면 특히 정성호 후보자 임명을 단순한 자리 임명 이걸 넘어서 새 정부가 검찰 조직에 보내는 상당히 강력한 개혁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과거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경력이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 스펙이 아니라 정말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런 해석이군요. 네. 그리고 윤호중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 관료 사회에 좀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읽히고요. 물론 뭐 일부 자료에서는 이들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지기도 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같이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기대랑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인선 문제하고 맞물려서 정치권의 그 해묵은 논란들도 다시 좀 불거지는 모양새네요. 한 자료에서는 그 5호선 지하철 방화 사건 범인의 태도 있잖아요. 안 죽었잖아? 뭐 이런 식의 태도? 아, 네네. 이걸 특정 정치 세력의 논리랑 비교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진우 의원 관련 논란으로 이어지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주진우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얻게 된 그 별명, 간염수계라는 거요. 이게 간도 쓸개도 다 내준다. 뭐 이런 태도를 좀 비꼬는 표현인데 이제 이 관련 공방을 다루면서 단순히 개인에 대한 비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검찰과 사법 시스템의 그 고질적인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는 거죠. 시스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요?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 관련 고발은 하루 만에 바로 배당이 됐는데 주진우 의원 관련 고발은 나흘이 지나도록 뭐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점. 또 나경원 전 의원 사건 1심이 5년이나 걸리고 소위 그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6년이나 지연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연된 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6년이요? 와. 네. 사회는 이렇게 막 빠르게 돌아가는데 유독 그 기득권 관련된 사건만 너무 느리다, 거북이 걸음이다 이런 거죠.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자료 전반에 좀 깔려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그 휠체어 쇼 논란은 불신을 더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멀쩡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료는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게 특검 수사를 피하거나 아니면 동정 여론을 좀 얻으려는 뭐랄까 계산된 행동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제기해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썼던 유사 사례나 심지어 한국 권력자들은 꼭 휠체어 단계를 거친다 뭐 이런 외신 기자의 조롱까지 인용하면서요. 이게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윤석열의 특검 조사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다고요. 검사가 아니라 경찰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고 특검 본인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런 점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 분석은 뭐냐면요. 과거 검사 시절에 자주 활용했던 그런 수사 기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언론을 이용하는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부메랑처럼요? 네, 변호인 측은 경찰 신문이라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를 중단시키긴 했지만 자료들은 이걸 특검과의 어떤 심리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랄까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 그 권력 시스템 안에서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프레임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진짜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그 정치적 갈등 그리고 사법 불신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진행 중인 수사들은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걸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서요. 단순히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은 뭘까? 또 이런 논란 속에서 정치적인 연출과 진짜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그리고 공적인 인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야 할까? 이런 점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